없으면 안 돼요 이제. 저의 파우치 필수템이고 솔직히 간편하게 속건조 해결하기에는 맥북이 들어가는 가방이 필요했어요. 다들 향수 뭐 썼는지 물어봐요. 모든 영상에 이어 커플을 하고 나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2022년의 첫 영상이에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작년 말에 올렸어야 하지만 살짝 뒤늦은 2021년 잘 쓴 템들을 한번 모아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맨날 뷰티템들만 많이 보여드려서 좀 지겨우실 것 같아서 오늘은 뷰티템들은 진짜 이거는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만 보여드릴 거고, 패션템부터 향기, 뭐 팬티, 운동하면서 잘 쓴 거, 진짜 이런 잡다구레한 것들까지 좀 모아봤거든요. 제가 잘 쓰는 보부상 가방이라던가 제가 올해 정말 잘 썼던, 그리고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그런 자신 있는 베스트템들만 모아봤어요. 그럼 한번 2021년 잘 쓴 템, 그리고 올해도 잘 쓸 예정인 저의 페이보릿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고! 먼저 메이크업 베스트 10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런 거 할 때 저는 스킨케어부터 시작하는 편인데 오늘은 조금 순서를 바꿔서 색다르게 메이크업 색조 제품들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템이에요. 저한테 진짜 꼭 필수템. 요거는 립스코 할 때도 없으면 안 되는 아이템인데요. 반대로 들었네? 머스테브의 스팟 이레이저 컨실러 펜슬입니다. 저는 5호 뉴트럴 베이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펜슬 타입의 컨실러는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도 나오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다양하진 않은 편이에요. 좀 유명한 브랜드로 치면은 꾸셀이나 맥, 그리고 요 머스테브 이렇게 있는데, 사실 꾸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무르고 조금 더 촉촉한 편이라서 애교살 밝혀주거나 다크서클 가리거나 점막 채워주거나 하기에 조금 더 편했는데, 립 라인을 가리는 데 있어서는 머스테브가 조금 더 단단하고 픽싱력이 좋아서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걸로 립 라인 커버하고 립 컬러를 살짝 죽여줬을 때 립 컬러와의 섞임이 제일 덜해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입술 라인이 조금 진하신 분들은 립 컬러 바르기 전에 컨실러 펜슬로 립 라인 살짝 커버하고 바르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바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5호 사용하고 있는데 23호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5호가 잘 맞을 거고, 21호이신 분들은 이것보다 한 단계 밝혀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마스카라인데 올해 마스카라로 꼽는 마스카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마스카라를 올해 정말 잘 사용했어요. 상반기에는 이 지베르니 밀착 픽싱 마스카라 없이는 못 살았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이 홀리카홀리카의 디파인 볼륨, 이 보라색 마스카라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눈에 뜨는 힘을 좀 만들어주는 볼륨감 있고 힘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눈에 좀 힘이 없거나 살짝 메이크업 해도 또렷한 느낌이 잘 안 드는 무쌍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마스카라 두 가지입니다. 자연스럽기보다는 좀 더 또렷하고 볼륨감 있는 표현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적합한 마스카라들이에요. 이 두 가지 제품 모두 좀 볼륨감을 위한 마스카라이다 보니까 솔의 크기가 좀 큰 게 단점이긴 한데요. 요것만큼 또렷해지는 게 없어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둘 중에 그래도 조금 더 한 올 한 올 표현이 잘 되는 걸 원하신다면 이 지베르니 밀착 픽싱 마스카라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조금 더 화려하고 살짝 뭉친 듯이 볼륨감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홀리카 보라색 마스카라를 추천드릴게요. 근데 홀리카 제품은 처음 쓸 때는 좀 깔끔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볼륨감이 생기는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살짝 굳은 제형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두 개 다 너무 잘 사용했는데 저는 솔의 모양은 지베르니가 조금 더 곡선이 있어서 사용하기 편했고, 마무리감의 그 화려함은 이 홀리카가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파우치에 항상 들고 다니는 두 가지 제품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애교살 스틱이고요. 하나는 촉촉 틴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진짜 상시 파우치에 넣어 다니고 있어요. 일단 이 애교살 스틱은요, 트윙클팝에서 나온 글리터링 아이 스틱인데요. 저도 광고템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을 해보기 시작한 제품인데 이게 컬러가 1호 페어미거든요. 정말 제가 원하는 정말 쉬머하고 은은한 샴페인빛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펄감이 전혀 도드라지지 않고 딱 애교살을 예쁘게 뽀용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펄감과 색감이어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기도 자연스러우면서 동시에 애교살 볼륨감도 채워줄 수 있는 밝기여서 진짜 제일 잘 쓰고 있어요. 진짜 이것만큼 애교살을 자연스럽고 예쁘게 채워주는 게 없더라고요. 또 스틱 타입이다 보니까 채우기도 편하고 굵기도 얇아서 딱
이 부분만 바르기에도 편해요. 되게 크리미해서 눈가 자극도 없고 뭉침도 별로 없고 또 픽싱 되고 나면은 지속력도 좋아요.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니면서 뭔가 살짝 조금 더 화사했으면 좋겠다, 오늘 살짝 칙칙하다 하면 이걸 바로 발라줍니다. 저의 올해 베스트템 중 하나예요. 제가 립 제품 중에 올해 베스트로 꼽은 템은 요거예요. 아리따운 글로우업 애플 립 틴트 5호 엠브로시아입니다. 요거는 뽑기 진짜 어려웠는데 저는 립스쿨을 항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매번 새로운 제품들을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꾸준히 오래 쓰는 템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매번 새로운 걸 쓰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 파우치에 들어있는 녀석은 딱 요 녀석이더라고요. 영상에서는 많이 안 보여드렸지만 저 항상 그냥 생얼에도 바르고 메이크업하고도 뭔가 오늘 좀 건조하다 하면은 덧바르고 엄청 잘 바르는 틴트거든요. 이거 사용했을 때 뭔가 끈적임도 없고 사용감도 되게 가볍고 촉촉함도 적당하고 컬러도 딱 적당히 자연스럽고 바르고 나서 각질 막 불려지는 느낌이나 그런 것도 없어서 촉촉한 틴트 중에 제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컬러도 살짝 브라운 섞인 자연스러운 레드?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살짝 매트한 립 위에 발라줘도 너무 예뻐서 저의 파우치 필수템이고 그냥 생립 위에 발라도 엄청 자연스럽고 예쁜 컬러예요. 이거는 웜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같은 라인에 재즈라는 컬러가 있는데 그 컬러도 쿨톤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진한 템이긴 하지만 출시됐을 때는 제가 관심이 없었던 제품이거든요. 뒤늦게 관심을 가져서 좀 아쉬운 틴트입니다. 이번에는 향수 보여드릴 건데 제가 올해 향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향에 꽂혀서 올해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향수를 샀거든요. 그 중에서 베스트 향 2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여름향, 겨울향으로 뽑았어요. 여름 베스트 향수는 제가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던 향이라서 아마 예상하셨을 텐데 정말 비싼 향수죠? 향수계에서도 좀 계급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크리드 향수인데 좀 많이 비싸요. 근데 향이 이런 시트러스하고 살짝 상쾌한 향이 오래 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정말 향 지속력이 좋아요. 크리드의 오리지널 베티버 향이고요. 되게 깨끗한 느낌이 나서 여름에 정말 잘 뿌렸던 향수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같이 잘 뿌리고 있는 향수입니다. 뭔가 향긋한 풀네음에 약간의 시트러스한 레몬향 같은 그런 향이 섞여서 되게 싱그럽고 깨끗한 향이 나요. 그리고 뿌렸을 때는 처음에는 좀 시트러스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비누향처럼 깨끗한 향이 남거든요. 뭔가 전체적으로 여름에 잘 어울리는 뭔가 물기를 머금은 듯한 풀향에 살짝 시트러스한 향이 같이 이렇게 프레쉬하게 느껴지는 그런 향이라서 딱 시트러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도 않고 풀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서 너무 잘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잘 쓸 줄 알았으면 이게 50ml, 100ml가 나오는데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차라리 100ml를 살 걸 그랬어요. 조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동 가거나 좀 땀을 흘릴 것 같은 날에는 이걸 뿌려주는데 땀 냄새랑 섞여도 역하지 않은 향인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겨울 베스트 향은 요즘 저의 최애 향수인데요. 딥디크의 오르페옹입니다. 제가 이 향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찾아 헤맸는데 항상 품절인 거예요. 제가 너무 이거를 갖고 싶다고 부르짖었더니 친구가 샘플을 줬어요. 근데 샘플을 써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향수는 그냥 뿌렸을 때랑 몸에 뿌렸을 때의 향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착향했을 때의 느낌이 다른데 제가 착향했을 때 이게 또 파우더리한 향이 되게 포근한데 머리가 아프지 않게 나고 거기에 살짝 삼나무 같은 향이 섞여 있어서 이것도 어른의 파우더리함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향이라서 진짜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요거를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친구들이 다 요걸 선물로 주려고 벼르고 있었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아무튼 이 오르페옹은 사실은 남자분들이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는 향이긴 해요. 처음에 맡으면은 이게 뭔가 우디함과 파우더리함이 같이 나는 향이라서 살짝 남자 스킨 향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향수는 되게 중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뿌리는 사람에 따라서 이미지가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누가 뿌리던 되게 생각보다 포근한 향이에요. 그리고 이거 뿌리고 나가면은 다들 향수 뭐 썼는지 물어봐요. 발향도 생각보다 잘 되고 저는 파우더향, 머스크향 이런 향들 중에서 잘못 뿌리면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데 전혀 머리 아프지 않은 파우더리함이에요. 우디함과 파우더향이 섞여 있는데 그냥 뭔가 포근한 향. 진짜 딱 가을, 겨울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포근한 향이거든요. 이것도 남자분들이 뿌리면 정말 매력적인 향인데 얘는 아까워서 남편한테 안 주고 저만 차에다 넣어두고 뿌리고 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이 두 개의 향 느낌이 정말 극과 극이에요. 요거는 싱그러운 여름의 향이라면 요거는 뭔가 캐시미어 목도리를 두른 포근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좀 렌즈를 땡겼어요. 왜냐면 액세서리 소개해야 되거든요. 올해 저의 진짜 최고 베스트템은 아마 이 이어커프가 아닐까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실 텐데 모든 영상에 이어커프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진짜 저의 호크룩스거든요. 호크룩스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제 영혼과도 같은 제품이다. 제가 이어커프 평소에도 가끔 사용은 하긴 했는데 요것만큼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렇게 데일리로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볼드하면서도 심플한 느낌이 너무 제 취향이어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요거는 파치먼트에서 만든 이어커프인데 제 친구가 만들었어요. 그 친구가 자기보다 더 잘 쓴다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해준다고 하는데 홍보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제 취향이라서 열심히 하고 다니거든요. 두 개를 해도 예쁘고요. 이렇게 하나만 해도 예뻐요. 보시면 아실 텐데 그냥 동그란 이어커프가 아니라 살짝 굴곡이 비정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이것도 실버 핸드크래프트이기 때문에 뭔가 반딱반딱한 느낌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무광의 느낌이 잘 살아있어서 너무 제 취향이더라고요. 제가 또 무광을 좀 좋아하거든요. 은제품이어서 살짝 사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용감이 생기는데 이거는 폴리싱 천으로 좀 닦아내주면 또 깨끗해지기 때문에 잘 관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어거스트 하모니 이어커프인데요. 제가 이걸 워낙 잘 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거스트 하모니에서 이어커프를 또 보내주셨어요. 제가 어거스트 하모니 제품들 정말 많이 사고 좋아하잖아요. 보내주신 것 중에 이 이어커프가 또 살짝 큐빅이 쫘르르르 박혀있어서 화려한 듯 하면서 심플해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쪽에 이 파치먼트 이어커프 두 개를 하고 한쪽에는 이 어거스트 하모니 이어커프를 해서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요즘에는 치렁치렁하게 귀걸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주는 게 더 힙한 느낌이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목걸이도 파치먼트의 제품인데 에그 목걸이에요. 근데 실버 제품이어서 그냥 계속 차고 있는데 오히려 찼다 안 찼다 하는 것보다 계속 매일매일 안 빼고 착용하고 있는 게 더 깔끔하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실버 제품은 오히려 착용 안 하고 그냥 보관해두면 살짝 탁해지더라고요. 근데 매일 끼고 있으니까 그런 거 없이 관리도 편해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것도. 좀 고급스럽지 않아요? 이 에그 느낌. 이것도 막 반딱반딱한 광이 아니라서 되게 고급스러워요. 어디에나 잘 어울려서 이것도 저의 데일리 템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잘 입었던 속옷들을 보여드릴 건데 사실 페이보릿 제품들 중에서 속옷만큼 매일매일 잘 착용하는 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속옷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브라. 제가 브라탑들 엄청 잘 입는다고 했잖아요. 그 뭔가 이너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 브라의 기능도 같이 해주는 그런 브라탑들을 좋아하는데 사실 이게 저한테는 제일 편했어요. 참고로 저는 75A의 좀 작은 가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큰 분들보다는 작은 분들한테 더 유용할 만한 브라탑이에요. 라운테스 거고요. 요거 제가 깔별로 흰색, 검정색, 요 브라운 잘 입고 있는데 이게 진짜 딱 입었을 때 너무 요 밑가슴도 살짝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는데 불편하지 않고 배도 어느 정도 가려지면서 너무 길지 않아서 크롭탑을 입어도 딱 예쁘게 가려지는 정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너무 짧아서 배가 시렵지도 않고 너무 길어서 크롭탑 입었을 때 안 예쁘지도 않고 딱 좋은 길이라서 너무 좋아하고요. 어깨끈 조정도 가능하면서 끈도 딱 예쁘게 떨어지는 얇은 끈이라서 이렇게 바깥에 끈이 보이더라도 안 예쁘지 않아요. 특히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속옷 같은 느낌의 컬러가 아니라서 여름에 아예 노출해서도 엄청 많이 입었던 탑이에요. 그리고 패드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패드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큰 가슴이신 분들은 이 가슴의 영역 부분이 넓은 편이 아니라서 조금 야할 수 있고 저처럼 작은 가슴인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입었을 때 그냥 이것만 입고 나간다고 해도 속옷 같지 않은 느낌으로 예뻐서 제일 잘 입었던 브라입니다. 지금도 잘 입고 있어요. 다음은 팬티인데 심리스 팬티예요. 요거는 제가 페이보릿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쿠프 심리스 팬티인데요. 팬티는 제가 진짜 요것만 입어요. 운동
운동을 자주 하다 보니까 저는 레깅스를 많이 입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국이 안 나는 슬리스 팬티를 계속 찾게 되는데 저는 티 팬티는 불편해서 못 입어요.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 덮이는 팬티를 입다 보면은 슬리스밖에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슬리스를 입어보면은 너무 얇아서 말리거나 오히려 내구성이 없는 애들도 있고, 너무 얇으면 저는 오히려 자국은 물론 안 날 수 있지만 좀 불편한 게 생기더라고요. 잘 늘어나거나 세탁했을 때 접착면이 너무 잘 떨어진다거나 해서 요게 딱 그런 내구성도 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자국도 안 남고 엉덩이 눌림도 없고 해서 제일 잘 쓰고 있습니다. 또 요거는 제가 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요 부분에 조금 더 향균 처리된 면이 덧대어져 있어서 그래서 더 마음에 들고, 컬러도 베이지랑 블랙 선택할 수 있어서 아예 세트로 쟁여놓고 입고 있어요. 이번에 생일 선물로 뭐 갖고 싶냐고 그래서 제가 요거 친구한테 사달라 그래서 5개인가 받았습니다. 제일 유용한 선물이죠. 근데 저는 입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똑같은 M 사이즈인데 블랙이 조금 더 널널해요. 이 베이지는 처음 입으면 같은 사이즈인데 살짝 엉덩이가 눌리는 느낌이 있어서 좀 여러 번 세탁해야 더 편해지더라고요. 뭔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저는 원래 제 사이즈대로라면 S를 입어야 되는 게 맞지만 조금이라도 눌리는 게 싫어서 M 사이즈로 살짝 크기를 늘려서 입어요. 그러면 전혀 자국 없이 입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거는 제가 운동할 때 항상 신는 양말이에요. 요거는 한 번도 영상에서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릴 건데, 오리에나라는 곳에서 나온 양말이고요. 이렇게 양말 아래쪽에 미끄럼 방지 고무가 달려있어서 운동하거나 스트레칭 할 때 미끄러운 느낌 없이 운동을 하실 수 있어서 되게 편해요. 그리고 저는 종아리가 조금 굵은 편이거든요. 굵다고 하면은 뭐가 굵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제 체형에 비해서 종아리가 그렇게 얇은 편은 아니고 살짝 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두꺼운 재질의 양말을 신으면, 근데 요거는 딱 답답하지 않게 얇게 핏대서 종아리도 좀 얇아 보이는 그런 양말이에요. 다만 요 미끄럼 방지 패드 때문인지 좀 오래 하루 종일 신으면 살짝 발바닥이 불편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신는 것보다는 운동하실 때 신는 걸 추천드릴게요. 또 필라테스나 요가 양말 보면은 살짝 발가락 넣는 거 살짝 불편하잖아요. 근데 전문가가 아니라면 굳이 그 정도의 양말은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좀 발가락 양말 부끄러우신 분들한테도 요거 추천드릴게요. 필라테스 할 때도 요거 되게 편했어요. 컬러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베이지, 블랙, 브라운 여러 가지 사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엄청 잘 신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좀 별거 많이 보여드리죠? 요것도 좀 새로운 제품일 텐데요. 요거 입을 때 다들 어디 건지 많이 물어보셨어요. 요런 기본 티인데요. 긴팔 티예요. 저는 겨울에 후드나 맨투맨 입을 때 항상 안에 흰색 긴팔 티셔츠를 매치해서 입는 걸 좋아해요. 그냥 입는 것보다 이 넥 라인이랑 끝단 아래쪽에 살짝 흰 티셔츠가 나와 있는 게 훨씬 더 패셔너블해 보이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런 좀 큰 루즈한 이너 긴팔을 받쳐서 입는 편인데 그냥 티셔츠들보다 훨씬 더 탄탄해요. 요거는 커버낫의 허니 와플 니트 크림인데요. 저는 아예 크게 라지를 구매를 했거든요. 블랙도 구매를 하긴 했는데 블랙보다는 확실히 크림 컬러가 더 손이 잘 가고 미디움 사이즈여도 잘 입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워낙에 루즈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라지로 입고 있어요. 이 라지 사이즈는 저희 남편도 라지로 입기 때문에 많이 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루즈한 거 안 좋아하시면 M 사이즈 추천드리고, 저는 167cm이기 때문에 또 허리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입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자세히 보시면 이게 와플 니트잖아요. 그래서 그냥 티셔츠가 아니라 되게 탄탄하게 짜여져 있는 니트예요. 그래서 일반 니트처럼 치렁치렁한 니트 아니고 뭔가 티셔츠와 니트의 그 중간 느낌이에요. 입었을 때 보온도 꽤 잘 되는 편이라서 이거 입고 위에 기모 맨투맨이나 후드 입으면 더워요. 후끈후끈해요. 그래서 겨울 보온성도 너무 좋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단품으로 요것만 입고 이렇게 목걸이 하나 해주면은 기본 티셔츠처럼 매치를 했는데도 되게 센스 있어 보이는 디자인이어서 그냥 단독으로 입기에도 좋았어요. 그리고 팔 끝단에는 시보리가 있어서 편하게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요 아랫단에는 그냥 일자로 쫙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이렇게 트임이 있어요. 살짝 트임이 있기 때문에 더 센스 있게 매치하기 좋습니다. 요거는 남녀 상관없이 추천드려요. 진짜 탄탄해서 오래 입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좋습니다. 저는 몇 개 더 살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제일 잘 신은 신발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주로 운동화를 신고요. 좀 편한 신발을 좋아해요. 근데 운동화를 신 때 뭔가 깔끔한
깔끔한 느낌보다는 살짝 힙한 느낌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글리 슈즈 같은 느낌을 좋아하는데 또 어글리 슈즈들은 발이 너무 커 보이는 왕발이 느낌이 있어서 또 원치 않았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한참 어글리 슈즈 유행할 때 찾았던 게 이 엄브로의 범피예요. 제가 원래는 엄브로 범피 화이트를 정말 잘 신었는데 그걸 너무 잘 신던 나머지 너무 해져서 버렸고요. 요거는 전에 엄브로에서 제가 범피를 너무 잘 신는 걸 보시고 선물로 보내주셨던 건데 범피 베이지고요. 범피 블랙입니다. 근데 둘 다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 엄브로 범피는 저의 365일 템이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요거 신고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약간 어글리 슈즈의 디자인이지만 절대 발이 커 보이지 않는 디자인이고 생각보다 엄브로 신발들이 착화감이 진짜 좋아요. 제가 발이 불편한 걸 좀 못 견디는 편인데 발이 진짜 편해서 오래 신어도 불편하지 않고 운동할 때는 또 이 신발이 뭔가 이 아래 밑창에 힘이 좋다고 해야 되나? 데드리프트나 이런 스쿼트 같은 거 하면은 밑창이 딱 바닥에 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 신으면 뭔가 딱 지지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무게 운동을 하기에도 되게 좋았던 신발이에요. 물론 러닝 하기에는 살짝 요 밑창이 좀 두꺼운 감이 있어서 러닝용으로는 안 추천드리지만 웨이트용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PT 갈 때 엄청 잘 신었던 신발이고 PT쌤도 요거 신을 때마다 이거 운동할 때 나쁘지 않네요? 하셨던 신발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보시다시피 막 엄청 단조롭지 않으면서도 튀지 않아서 진짜 여기저기 같이 신기 좋아요. 근데 저는 베이지를 조금 더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아서 잘 신고 있어요. 그래서 엄브로 범피 올해의 신발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쓴 가방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 노트북 넣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할 가방이에요. 왜냐면 짱 크거든요. 보부상 가방인데 요거는 제 진짜 데일리템이에요. 제 출근 가방입니다. 제가 제일 큰 맥북을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맥북이 들어가는 가방이 필요했어요. 근데 막 검색을 하던 와중에 제가 드메이커라는 브랜드의 레몬색 가방을 엄청 잘 메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에 엄청 큰 가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이즈가 아마 제일 큰 건가? 그럴걸요? 근데 이게 엄청 크면서 디자인도 블랙이지만 안에 파우치형 이너백이 같이 들어있어서 뭔가 이게 또 포인트가 되면서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유용하면서 예쁘다 싶어서 바로 구매를 했고 지금까지 1년 동안 엄청 잘 사용했어요. 제가 안 그래도 2021년 페이보릿템 뭐 찍을지 고민을 하면서 보니까 이것만큼 올해 제일 많이 들고 다닌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거야말로 소개를 해드려야죠. 여기에 맥북이랑 아이패드 그리고 키보드 거기에 제가 가끔 뭐 출장 가거나 하면 엄청 큰 파우치랑 브러쉬 통까지 넣어 다니거든요. 그거 다 들어가요. 진짜 보부상 가방이고 요거 가방도 무게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깨끈도 좀 두꺼운 끈이 같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도 괜찮고 어깨에 매도 괜찮은 가방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좀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제가 이것도 인스타그램에 여러 번 추천을 했더니 드메이커에서 다른 가방을 보내주셨는데 짠! 요것입니다. 되게 귀엽게 생겼죠? 사이즈도 딱 온갖 것들 다 넣어 다니기 좋으면서 너무 크지 않은 사이즈라서 딱 데일리백으로 좋아요. 약간 요즘 서타일의 캐주얼백?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 가능한 이너 파우치백 같은 게 같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같이 고정을 했을 때 쉐입이 예뻐서 이렇게 고정해서 이 이너백 안에 짐을 넣어 다니고 이 이너백 밖에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거 바로 꺼내기 좋게 넣어 다니기도 해요. 오늘은 이 가방 들고 왔는데 이 가방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가방이 아이패드가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패드용 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방도 엄청 튼튼해서 잘 메고 있습니다. 이제 뷰티 유튜버답게 시작은 메이크업템들로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는 스킨케어템으로 한번 끝내보도록 할게요. 제가 클렌징 제품은 아직까지 잘 쓰고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입니다. 이 넘버즈인 클렌징 오일 너무 잘 쓰고 있고요. 이 라시엘르 파우더 워시 7곡이 여전히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몇 통을 해치웠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리뉴얼 되기 전 펌프인데 제가 집 정리하다 발굴해서 좀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쓰려고 리뉴얼 전 펌프로 쓰고 있거든요. 아무튼 요거
요거 두 개는 그냥 항상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쭉 쓰고 있고요. 너무 소개를 많이 드렸던 제품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할게요. 요거는 블랙헤드도 녹여주면서 메이크업도 싹 다 잘 지워주는 눈 시림이 없고 눈 뿌얘짐이 적은 클렌징 오일이고요. 요 7고기는 가루 타입의 파우더 워시인데요. 사용했을 때 각질 제거도 되면서 클렌징과 동시에 곡물 팩을 하는 느낌이 드는 파우더 워시라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요 두 가지 조합이면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각질 걱정이 없다. 그리고 올해 저의 스테디 클렌저 클럽에 들어온 새로운 신입이 있어요. 달바 화이트 트러플 리턴 오일 크림 클렌저. 요거는 제가 겨울 촉촉템 소개해드리면서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거의 다 써가거든요. 이거 진짜 피부가 촉촉하게 클렌징 되는 느낌이 어떤 건지 느껴보실 수 있는 클렌저예요. 이게 처음에는 오일 크림 제형으로 되게 쫀쫀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냥 물 묻히지 않고 피부를 닦아내주면 이 베이스 메이크업이라던가 선크림 같은 거를 1차 세안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물을 묻혀주시면 이게 폼 클렌징처럼 변하기 때문에 2차 세안의 역할을 동시에 해줍니다. 그래서 1차 세안과 2차 세안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간편해서 선호하고 있어요. 물론 아이 메이크업에 있어서는 세정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마스카라 같은 거 그거는 립앤아이 리무버 사용해주시고 나머지 피부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싹 다 1, 2차 세안을 통일해주기 좋아요. 그래서 간편하고 또 피부도 세안하고 나서 당김이 없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스킨케어 베스트템은 도대체 뭘 고를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계절에 따라서도 나뉘고 제 피부 상태에 따라서도 좀 나뉘기 때문에 추천드릴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시작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추천드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딱 베스트템 하나만 꼽아왔습니다. 누구나 쓰더라도 잘 맞을 것 같은 템으로 골라왔어요. 요거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요거는 제가 그냥 꾸준히 쓰고 있어요. 거의 스킨 토너처럼 쓰고 있는데 그냥 토너 패드나 스킨 사용한 다음에 바로 요거 1단계 앰플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앰플류들을 좋아해서 가끔 좀 기능성 제품들은 2단계 앰플로 사용을 하는데 1단계로 수분 보충에는 요게 제일 좋아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요것만 단독으로 2번, 3번 레이어링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냥 수분길 터주는 느낌으로 1단계로 요것만 가볍게 발라주고 다른 기능성 앰플 바르면 조금 더 흡수가 잘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꾸준히 잘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가성비가 워낙 좋고 무겁지 않으면서 속건조 해결에 좋아서 뭐 수부지부터 건성분들까지 다양하게 추천드리기 좋아서 베스트템으로 꼽아봤어요. 솔직히 간편하게 속건조 해결하기에는 이 제품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 제가 올해 하반기에 좀 피부가 많이 뒤집어져서 여드름이 많이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치 제품들을 다양하게 사용해봤는데 패치들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패치가 요거 엘라밴드 하이드로 도트입니다. 요것만큼 접착력이 뛰어난 패치가 없었어요. 얇기도 얇은데 접착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안에서 농이 차오르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말랑말랑해지고 끝이 들뜨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오랫동안 붙여놔도 가생이에 들뜨는 게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이런 패치 제품들은 이 여드름도 어떻게 보면 상처잖아요. 그 여드름 짜고 난 상처 위에 습윤 환경을 조성을 해주면서 이게 흉이 지지 않게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접착력이 떨어지면 그 습윤 환경 자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접착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만한 게 없어요. 얘는 접착력이 뛰어나다 못해 잔털이 뽑힐 정도예요. 패치 붙이고 나서 메이크업하면 메이크업하면서 들뜰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서 너무 편했고 붙였을 때 티도 많이 안 나서 그냥 메이크업 하기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것도 겨울 추천템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이지만 올해 정말 잘 쓴 립 오일 밤, 립밤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삐아 립 오일 밤이고요. 정말 꾸덕꾸덕한 오일 밤이에요. 그래서 자기 전에 발라주시면은 밤에 슬리핑 립 마스크의 역할까지도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나는 입술이 정말 잘 마른다. 나는 정말 보습력이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정말 꾸덕꾸덕 고영양 고보습 립밤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써보세요. 요거는 제가 매일 밤 자기 전에 바르고 자는 템이라서 없으면 안 돼요 이제. 오늘 추천템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거든요. 지난 연말에 올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연초에 올리게 돼서 직무유기 또 사과드립니다. 오늘도 영어방 민스코 타이틀에 맞게 많은 제품 영업해봤는데 2022년도 제가 또 열심히 영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긴 영상 또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시고 2022년도 행복하세요. 안녕.